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31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또 9월의 첫날이고요. 8월의 마지막 우리 시장은 이제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30일장이 끝났고 이제 오늘 밤에 뉴욕 시장도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8월을 부진했던 8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4거래일째 지수가 올랐습니다. 8월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좀 막판에 우리를 조금 달래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잠시 후에 뉴욕 시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 지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들이 오늘은 또 다양한 기업들 뉴스들이 좀 쏟아지고 있어서 관련한 내용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신청 인터뷰는 목요일에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 또 시장을 항상 방향성을 우리가 탐색해 볼 수 있는 지표들 가지고 오시는데요. 오늘은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확인해 보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먼 굿 시청자분께서 좋은 8월이었습니다 하면서 지나갔던 8월 시장을 이렇게 또 회고하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누군가에게는 좋은 8월일 수 있고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8월일 수 있는데 다 지나갔으니까 8월 그래 뭐 좋았다 이렇게 좀 털어내고 9월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9월엔 추석 랠리를 기대합니다. 김문별님 말씀대로 저도 추석 랠리, 9월 랠리 이름을 뭐를 붙이든지 랠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술 못 마시고요. 안 마셨고요. 아침에는 누구나 다 부어요. 여러분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다 부으셨죠? 부은 아침으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요. 장 중에는 약간의 부침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딛고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0.1% 소폭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38%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5% 올랐는데 이 상승의 배경이 무엇이냐 봤더니 뜨끈뜨끈해서 활활 타올랐던 고용이 미국 쪽 고용이 약간은 식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졸트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채용 건수도 줄어들고 있고 민간 고용 관련한 지표가 밤사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은 그러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도 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려봤을 때 내일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내용도 당연히 좀 고용 쪽 이제는 드디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배드 뉴스인데 시장에서는 이것을 또 굿뉴스로 해석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이 가운데 GDP가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도 여전히 좀 견조한 부분들로 발표가 되면서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낮았는데 그 숫자 2라는 것에 좀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시장이 올랐다. 나스닥 지수도 0.5% 올랐는데 상승 탄력이 약간씩은 좀 둔화되고 있죠. 4거래일째 연속 올라서 그런지 차츰차츰 그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어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먼저 ADP가 발표한 민간 고용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8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 대비 17만 7천 명 증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전문가 예상치였던 20만 명 증가를 하회했습니다. 또 전월 수정치 37만 1,000명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죠. 7월에 채용 공고가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어제 졸트 보고서 발표되고 또 민간 부분 고용도 안 좋다, 좀 줄었다라는 것이 발표되면서 고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이 고용은 여전히 뜨겁다. 물론 이제 그들이 원하는 고용 대비해서는 여전히 그 지표가 위에 있겠지만 조금씩 씻고 있으니까 이제 긴축 좀 고삐를 슬쩍
늦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발표됐었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도 당초 발표됐었던 속보치와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는데요. 2분기 GDP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연율 2.1% 증가한 것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1분기 성장률 확정치였던 2.0%와 또 비슷한 수준이었고 앞서 발표됐었던 속보치 2.4 증가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 2.4 증가를 모두 밑돌았는데 성장률 2%대 지금 계속 연착륙 기대 긴축이 계속해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견적의 성장률 2 숫자 2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렇게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자 바로 국제시장은 반응을 합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1%를 깨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왔고요. 4.1% 초반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이면서 이틀째 국채금리가 조금 점점점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2년물 같은 경우에도 단기물도 장중에 4.83%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가운데 유틸리티, 헬스케어 요즘에 이제 약간이나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섹터가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이 두 섹터를 제외하고는 9개 섹터가 모두 올랐는데요. 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약간 초록불이 좀 덜하죠. 어제는 완전 초록초록 푸르른 그런 모습들의 향연이었는데 지수도 그렇고 종목별 움직임도 그렇고 살짝은 둔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장중에 좀 후반에 갈수록 좀 동력이 약화가 됐고 일부는 조금 하락 반전했습니다. 메타가 그 주인공 하락 반전한 주인공 중에 하나죠. 1%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채로 강보합권 마감. 그리고 9월 12일에 애플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애플 15, P15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1.92%,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전날 4% 넘게 올랐고요. 밤사이에도 1% 가까이 오르면서 0.98% 강세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2.34%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499.27달러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500달러선 바짝 이렇게 쫓아가더니 다시금 상승폭을 다소 좀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492.64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AMD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등은 좀 올랐지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퀄컴 등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면서 혼조를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도 직전일에 이제 8%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밤사이에는 소폭은 쉬어갔습니다. 테슬라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일론 머스크 집 짓는데 회사 돈 끌어다 쓴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있고 지금 AI 테마 관련해서 테슬라 관련해서는 좀 부풀려졌다. 이게 부풀려졌다라는 비판적인 분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미국에서 테슬라를 계속 뭔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압박을 하고 있죠. 여기에 또 직전일에 올랐던 부분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소폭 약보합권으로 밀리면서 256달러 선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저조한 실적 공개했었던 HP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 박스도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HP는 6% 급락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 박스도 12% 폭락을 했고요. 베트남 전기차 빈페스트 여러분 혹시 투자하셨나요? 우리 또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 투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틀 내리 그동안에 이제 급등하고 나서 좀 주가가 흘러내리는데 이틀 내리 폭락세 직전에 44% 폭락했는데 밤사이에도 10%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 밖에도 개별 종목들 지금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수익과 또 매출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 넘는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이 보였는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세일스포스 한번 보겠습니다. 세일스포스
5% 넘는 상승 흐름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 옥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가장 좀 핫한 종목 중에 지금 여기 상위에 랭크가 돼 있는데 보니까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옥타 역시나 실적 발표했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및 전체 2023년도에 대한 강력한 실적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주가는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실망스러웠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3% 가까이 시간의 거래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추위. 추위 오랜만에 얘기합니다. 추위하면 또 여러분들 추억이 생각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추위의 추위를 잘 지켜보자 하는 제가 드립을 했던 적이 있었죠. 매출은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주당 순이익이 4센트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5센트를 전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미스가 나타나면서 2%대 하락.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약세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8월의 순 매출이 184억 2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고요. 앞서서 잠깐 제가 언급을 못 드렸는데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 감소 그리고 미국의 허리케인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고요. 국제유가 배럴당 WTI 기준으로 82달러 선 바짝 다가선 가운데 유가 관련해서 에너지 섹터도 강세를 보였는데 엑스모빌은 1% 거의 가까이, 쉐보론은 소폭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 확인해 봤는데요. 4거래일째 이어지는 상승이 있기는 하지만 뭔가 약간은 이제 차츰차츰 둔화되는 상승폭이 아쉽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9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ISZ 이지환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되게 양호한 편인데 다른 날 얼굴을 안 보셨나 봐요. 어제는 제가 운동을 하고 저녁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저의 그 외모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이 컨센서스를 좀 낮춰주세요. 좀 비트라도 하게. 상회는 못하겠지만 비트라도 하게. 인라인이라도 하게 저에 대한 컨센서스를 좀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심층 인터뷰 ISZ 이지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밤사이에 발표됐었던 뭐 고용도 그렇고 GDP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약간 후한 점수들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결국 이제 국제 금리에 지금 너무 몰입돼 있다 보니까 국제 금리를 좀 내려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악재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증시가 이제 상승 반응을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짓눌렀던 국제 금리 상승이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이제 잭슨홀 미팅을 거치면서 시장이 좀 서서히 당장 드러나지는 않지만 좀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걸 두고 뉴욕 증시나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리포트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뉴 노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뉴 노멀에 대한 부분은 고물가 고금리가 상당 부분 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성장은 양호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뉴 노멀인데 요거를 좋게 해석하면 골디락스에 좀 가깝게 해석할 수 있고 좀 나쁘게 해석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정체된 상태 이런 부분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시장이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월이 이제 이번 연설에서 그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그 두 가지 이제 가장 그 키 포인트를 보면 결국은 이제 물가 지수를 2%를 맞추겠다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장이 지금 나오는 추세보다 좀 더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추세 이하로 떨어지는 성장이 필요하고 하나는 이제 노동시장의 수급이 좀 완화되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이 최근 며칠간 2, 3일간 그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이제 원인이 되었죠.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고 GDP 성장률도
실제 이제 속보치보다는 확정치가 소폭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파월이 그 잭슨홀 미팅에서 강조했던 부분과 어느 정도 좀 부합이 되면서 증시가 일단 안도 상승을 하는 부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단기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증시가 과연 이제 여기 이런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 것인가라는 부분은 아마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들로 시장을 좀 가르마를 타주실지가 기대가 되는데, 뉴 노멀. 이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요새 많이 써요? 이게 이제 최근 레포트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죠. 네. 쏟아지고 뉴 있고. 노멀. 이게 뭐예요? 뉴 노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환경이 좀 바뀌었고 기준치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금리가 계속 과다하게 인상되는 국면에서 이제는 새로운 국면이 이제 보시면은 물가도 어느 정도 고물가가 지속이 되고 금리도 지금 현재 당장 금리가 인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냐라고 본다면 성장은 지금 현재 양호하게 되고 있고 또 실업률도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압박적으로 같이 어떻게 환경을 형성하는 게 지금은 이게 이제 새로운 환경에 이제 노멀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조정 구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계속 강조를 좀 드렸는데 이번 조정 구간에서는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번 조정이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실적 시즌에 조정이 나오는 경우는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하나밖에 없죠. 실적이 굉장히 안 좋거나 혹은 향후 이제 EPS 가이던스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인데 사실 이번에는 그런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이번 조정 구간에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지만 실제로 파생 상품이나 연계된 주식과 연계된 상품에서 하방으로 베팅하는 그 케이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이어졌지만 이게 아주 하방 쪽으로 강하게 베팅이 이어져서 추세로 전환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사실 이제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전에 우리 증시가 상당히 지지부진할 때 그 선물옵션 쪽에서 웹도도 현상이 많이 나오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이번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선물이나 옵션, 콜옵션 거래량이나 부분에서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 자체를 활용해서 하방 쪽으로 좀 밀고 내려가려는 움직임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요걸 잠깐 보면 그 미국의 풀옵션, 콜옵션 그 레이티오 비율을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걸 잠깐 보면 그 주식시장 조정을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요 회색 부분이 전체 주식에서 풋콜 레이티오 비율이고요. 옵션 위쪽으로 갈수록 풋옵션 우위, 그러니까 하방 배팅이고요. 아래쪽으로 올수록 콜옵션 우위, 그러니까 상방 배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최근에 가장 미국 증시를 핫하게 이끌었던 7개 종목에 국한돼서 좀 보면 이쪽에 풋콜 레이티오 비율을 보면 지금 그 7개 종목은 이렇게 회색된 구간이 상방쪽 좀 많이 밀려 올라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과도하게 이 7개 종목에 대한 상방 배팅이 어느 정도 좀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조정 구간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도한 상방 배팅이 좀 줄었다라는 부분이지만 네. 그걸 제외한 나머지 풋콜 레이티오 비율을 보면 여전히 아래쪽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똑같아 보이죠? 요게 이제 회색 부분 비율이 이제 네. 좀 급격히 올라갔다가 네, 급격히 네. 떨어졌다가 근데 파란색은 조금 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요게 요 백선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콜 우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 구간에서 이게 풋 쪽으로 상당히 크게 넘어간 거는 네. 없고 이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결국 조정 구간에서 베팅은 특히 선물 옵션 관련돼 있는 파생 쪽에서의 베팅은 과도하게 콜 쪽으로 몰렸던 그 빅테크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정상화 과정이라고 본다면 조정의 과정이 이 빅테크 기업들이 과도하게 쏠렸던 이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되돌리는 정도의 조정이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하방으로 끌고 가는 조정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 그래프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풋콜 레이티오 비율을 보면 이게 과도하게 쏠렸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콜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하방 배팅으로 들어가진 않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 증시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특징이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실적 시즌에 그 조정이 들어오면 대부분 EPS 가이던스 하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EPS가
하향으로 이제 이탈하거나 가이던스가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실적 시즌 조정을 받는데 사실 이번 실적 시즌에는 EPS가 오히려 상향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EPS와 관련돼서 실적과 관련돼서 이번 그 조정 구간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요거를 볼 수 있는 이제 재밌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잠깐 보면 그 전 세계 글로벌하게 이번에 그 대부분의 그 글로벌하거나 신흥국이나 선진국, 뭐 S&P,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낙폭이 좀 있었죠. 조정을 받았고 대부분 5%에서 한 10% 좀 안 되는 구간에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주가가 EPS가 같이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면 PR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그 PR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에 조정이 나오기 전에 S&P 500 기준으로 해서 결코 이제 가격이 싸지 않다. 상당히 PR 기준으로 보면 높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번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이게 조금 많이 해소가 싸졌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 오른쪽에 보면 EPS가 만약에 이 주가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떨어졌으면 사실 주가를 싸다고 할 수 없는데 사실 EPS는 대부분 유지가 됐거든요. 상향되거나 그런 가운데 주가만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조정 구간을 통해서 가격이 좀 많이 싸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S&P 500을 보면은 그런데 옆에 코스피 친구는 많이 내려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내년에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네. 그러니까 내년 그 장기 매크로 레포트를 보면 요거는 아직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국이 그 원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주식 시장이 좋을 거라는 비율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역전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S&P 500 요거를 12개월 선행 EPS를 보면 특히 이제 예상보다는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 뭐 실적 펀더멘탈이 나빠져서 혹은 전반적으로 하방 배팅을 할 만큼 하락 추세에 전환되는 이제 그런 조정은 아니었다라는 게 좀 보이는 거고 그렇다면 요게 실적이 EPS가 하향되지 않는데 가격만 빠졌다라는 거는 조정 구간으로서는 상당히 양호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 EPS도 어쨌든 S&P 500 전체인데 이게 딱 가중 평균된 건가요? 아니면 산술 평균으로 똑같이 쪼갠 걸까요? 왜냐면 어쨌든 결국에는 빅7 종목들은 우리가 실적 없고 실적 없이 그냥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실적이 전체 EPS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어떤 측면에서 그들이 기업이 잘 돈을 벌기 때문에 전체 S&P 500의 EPS도 이렇게 괜찮다.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그냥 다 괜찮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상당히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빅테크 기업에 국한돼서 시장을 이끌고 갖고 상당히 이제 편차가 많이 났죠. 근데 이거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다른 섹터들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번 실적 시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 특정 섹터가 시장 전체를 이끌고 왔다라는 게 1분기까지의 내용이라면 2분기 이번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는 이게 이제 특정 구간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런 EPS 상향이 확대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뒤쪽에 좀 좋네요. 우호적인 상황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제가 좀 긍정적인 것과 약간 찜찜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역시 뭐 케어풀리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또 하나는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했던 얘기 중에 이 중립금리와 실질금리 얘기를 자꾸 중간중간에 꺼냈습니다. 특히 이제 실질금리는 아마 이제 앞으로 그 통화정책 수단이 기준금리에서 실질금리로 넘어갈 거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준금리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점도표를 가지고 거기에 그 추종하는 그 기준금리를 가지고 평가를 계속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한 번 정도 25bp 정도 더 상승하게 되면 이제 거의 점도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가지는 그 효과나 연준이 컨트롤하고 싶은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제약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기준금리보다는 실질금리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제 잭슨홀 미팅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금리는 아시는 것처럼 국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체성을 좀 보였지만 사실 실질금리는 최근 한두 달 동안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과연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앞으로 향후 한두 달은 상당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실질 금리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과연 실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을까라는 부분을 좀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아래쪽에 나오는 그래프인데
사실 이제 요거를 보면 그 연관성을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상승할 때 S&P 500이나 MSCI 이머징 수익률이나 뭐 코스피 수익률을 볼 때 실질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상승했던 경우도 있고요. 실질 금리가 상승할 때 이렇게 또 하락했던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반반입니까?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국제금리 상승해서 주식시장 내려갈 거라는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면 실질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한 예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는 상당히 하락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쵸. 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뭔가 특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실질 금리가 그렇죠. 올랐음에도 주가가 올랐을 때는 그만큼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렇죠. 오늘 우리 여동은행에서 굉장히 예리하게 디커트를 탁탁 잘 설명해 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실질 금리가 상승할 때 이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예와 하락했던 예를 보면 딱 한 가지 이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과도하게 실질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경기가 확장되면서 올라갔을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질금리와 주식시장에서 연관된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사실 뭐 연관성을 아주 크게 찾기는 힘들지만 실질금리가 상승했을 때도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서 올라왔을 때는 주가 상승이 좀 이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요 그래프가 설명을 좀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이 실질 금리가 아주 급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이 대부분 크게 급락했다라는 부분은 한 번씩 쭉쭉 떨어졌을 네. 때 시장이 많이 하락하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들어왔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라갈 때보다는 사실 내려갈 때가 더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서 조정의 정도지만 이제 그때는 추세 전환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그 그래프를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 금리가 상승할 때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가가 그 증시가 상승했냐라고 보면 그거는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은 경기가 강한 경제 성장이 이제 뒤따라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GDP 증가율과 국채 금리 기준금리 상황을 보면 이게 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할 때 GDP가 같이 딸려 올라오면 주가가 대부분 상승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그 GDP 발표가 이제 확정치가 나왔는데 네. 뭐 속보치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기존의 예상치보다는 뭐 낮은 건 아니거든요. 2%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결국은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얼마나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이 GDP나 경기 관련된 지표와 이 실질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등락을 볼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지금 어떤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이 어떤 구간인지를 잘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뭐 실질금리가 올라갔다고 주가가 뭐 안 좋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자, 뉴 노멀. 고물가, 고금리, 양호한 성장, 그리고 실업률이 낮다. 근데 실업률 낮다는 약간 요거 이제 조금씩 싣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낮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시비하게 그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침체 마일드한 경우 말고 아주 우리하는 시비하게 뭐 와서 이때는 그때 실업률 보통 6%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6%를 넘어갔을 때 정말 이제 경기 침체가 엄청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그 간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요 얘기가 이번에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 중인데 가장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빅테크 기업들 뭐 7개 정도의 국한돼서 시장을 이끌었고 이게 과연 이제 증시가 과연 경기 확장 쪽으로 갈 수 있겠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요거를 이제 뒤집어서 보면 결국 지금까지 증시가 그 올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오면서 사실 작년 연말 때만 하더라도 그 산타랠리가 없을 때 상당히 비관적으로 경기 비관론으로 들어왔다가 그걸 그 뒤집고 다시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보면 정말 증시에 반영되어야 될 경기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인데 주요 기업들이 증시가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그냥 모멘텀에 국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붐을 타고 올랐고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마무리되는 반사 효과가 상당히 있었고요. 테슬라는 알고 계신 것처럼 점유율 확대 이 부분이 결국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했던 원인인데 이게 과연
과연 이제 경기 확장과 맞물려서 정말 증시를 구조적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 7개 빅테크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EPS를 보면 정말로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S&P 500에 비해서는 상당히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경기 확장과 맞물려서 증시에 반영되는 것은 아직은 아니고 아마 이번 하반기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거냐면 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안건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그러면 그 나머지 빅테크 기업을 제외한 2분기 실적을 보면 사실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 아직까지 주목하지 않지만 5개 분기 만에 11개 업종 모두가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기대치가 낮았던 것에 기인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나쁘더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생각보다 강한다. 경기가 네. 막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하방 압력을 막 누를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렇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기존에 만약에 이게 IT 기업에 국한됐다라고 하면 혹은 눈높이가 낮은 가운데서 어떤 모멘텀을 타고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S&P 500 11개 업종이 전부 다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구조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약한 업종과 강한 업종이 분명히 상대적으로 지금 경기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업종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눈높이가 낮았다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부분도 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 원동력과 2분기 실적에서 발표됐던 나머지 업종들을 본다면 결국은 하반기에 만약에 증시가 이 금리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시점이 오면 아마도 증시에 이런 부분이 반영될 때 생각보다 상승 원동력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긍정론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중간 이제 파란색으로 들어온 게 그 어닝 쇼크인데 그 어닝 쇼크 없이 이번에는 11개 업종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특히 그 지난 이제 이틀 전에 그 나스닥이 이제 급등할 때 그때 이제 그 섹터별 등락을 보면 이틀 전에 금리가 약간 주춤한 때 S&P 500 11개 업종이 다 올랐잖아요. 그때 이제 경기 소비재가 2% 이상 올랐고 IT가 2% 이상 올랐고 주도 섹터는 확실히 IT 섹터 경기 소비재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업종들도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게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확장 랠리가 아닐 때는 특정 구간의 섹터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이라면 이게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면 일부 전 섹터가 올라가는 이제 순환 형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걸 보면 어느 정도 뒤쪽에 순환매 형식이 좀 가능하다라는 식이 좀 나옵니다. 경기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구간인가요, 지금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다음 커트에 나오는데 네.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경기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ISM 제조업지수 반등이 이제 결국은 필수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는 이걸 만약에 퍼센테이지로 표현하자면 51% 정도, 그러니까 1% 정도 더 그래요? 높다라는 부분인데,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애매하냐면 이 두 가지 이제 그래프를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ISM 제조업 지표가 올라가면 재고 지표와 판매 지표가 그 스프레드가 이제 반등되는데 실제로 지금 재고는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회색 구간인데 이 신규 주문과 재고 수표를 보면 이제 회색 구간이 이제 반등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내려가다가 지금 이제 반등 구간에 들어오면서 이 선은 ISM 제조업 지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재고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재고가 줄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데, 근데 왜 51%밖에 안 줄었냐면 그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재고는 줄었는데 그 재고가 준 것과 마찬가지로 뒤쪽에 보면 판매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판매 비율을 보면 이것도 역시 이제 재고도 줄었지만 그에 상하는 판매도 더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매가 실제로 재고가 줄었는데 판매까지 같이 줄어줘야지만 ISM 제조업지수가 반등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재고는 줄었지만 아직 판매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볼 수 판매가 있는 주는 거죠. 건 수요가 주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재고도 줄었지만 그 재고를 커버할 만큼 판매가 아직까지 양호하게 완전히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좋아져야 되는데 과연 향후에 지금 경기 어쨌든 뭐 하드랜딩은 아니더라도 경기가 침체 쪽으로 살짝 갈 거라는 게 중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닐까.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대안이 그게 바로 이제 골디락스죠. 그러니까 골디락스. 골디락스라는 부분은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돼서 제가 이 그래프 두 개를 보여드린 이유는 확장돼서 지금 정말로 다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이 뉴노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상황이 고물가 고금리가 상당히 지속되고 여기에 성장성이 양호한데 저실업률이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이 상황에서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뉴노멀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네. 요거는 이제 레포트들 내용인데 이 고물가가 중물가로 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CPI나 PC나 여러 가지 이제 물가에 대한 지표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중간에 노이즈가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3%대에서 크게 노이즈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게 그린스펀이 예전에 과거에 CPI가 3.5 정도부터는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용했던 그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고물가가 이제 중물가로 내려와서 이 뉴노멀이 중물가 고금리 양환성장 저실업률로 가면 주식시장을 상당한 변화를 좀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지 소로스의 재기성 이론을 본다면 지난번에 보여드린 대로 지금 이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 조정이 이제 그 진행된 구간에서 본다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차트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소로스.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조도 sektor는 그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12개월 선행 EPS가 사용되는 강세장에서는 이 아래쪽에 이제 12개월 선행 EPS가 사용되는 구간이고요. 네. 이게 강세장 구간에서 보면 결국은 갔던 애들이 계속 가는 강한 이제 그런 흐름을 지금 이 구간에서는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 기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쉬었다 가고 하더라도 지금 IT 쪽에 집중을 해야 되고 IT와 경기 소비재가 지금은 섹터상으로 가장 EPS 상향률이 높기 때문에 네. 향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중간중간 조정을 거치더라도 증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살짝 지금 51%로 애매한 대조업 시장에 있어서의 지표들의 반등인데 그 반등만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연말 하반기에 이제 쫙 와 하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진짜 개인적으로 그 객관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경험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게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만약 때 이번 조정 구간이 안 들어왔으면 오히려 오버슈팅해서 시장이 어려울 수 있는데 EPS 하향이 없는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추가적으로 뒤쪽에 좋은 기회를 그러니까 증시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한번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한 대표와 함께 또 향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담은 내용들을 쭉 확인해 봤는데요. 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IS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